낭독을 시작하기 전 알려드립니다. 본 컨텐츠는 책을 대신하기 위하여 만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책을 소개하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간편하게 회독할 수 있게 해보자는 뜻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쉽게 접하고 독서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중략된 부분이 아쉬우신 분은 하단의 링크로 꼭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사고방식은 매우 깊은 차원에서부터 바뀌어 있었지요.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내가 그토록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벤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 얻은 대답은 그것은 아니었다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나의 길은 밧줄을 그저 더욱더 꽉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현명한 무언가가 그날 밤 내 정신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나 자신과 맺고 있던 관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위 자아, 즉 홀로 통속 드라마를 쓴 문제투성이의 낮은 차원의 나를 더 이상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 모든 불안한 개인적 에너지를 상승을 위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문제인 동시에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완벽히 명료해졌습니다. 내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인격체에게 일말의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훗날 나는 우리는 자아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참 자아와 함께 자아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인격적 자아의 인간성으로부터 해방되겠노라라는 명분 하에 그를 짓밟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에너지를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법을 터득하여 내 여정을 돕게끔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벤에서 나와 사원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훨씬 가볍고 마음이 활짝 열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올가매고 있던 포승줄을 풀고 날개를 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마음 수련을 시작한 이래로 나는 마음 속에 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한 뒤 그곳으로 미키라는 개인적 자아를 데려가서 명상을 시켰습니다. 입구에 거대한 나무 문들이 달려있는 육중한 유리방이었지요. 이 방이 아주 특별했던 것은 유리벽 너머로 온 우주가 내다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미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진정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를 그곳에 두고 나오는 게임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언제나 조용하기만을 바랬고 자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이 무한한 우주를 떠다니는 자그마한 한 톨의 먼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늘 명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사원으로 가는 도중 잠시 길을 멈추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으로 향하는 그 거대한 나무들을 열어 젖혔습니다. 내가 방석 위에 두고 온 그는 즉시 몸을 바르게 폈지요.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욱 절도 있고 또렷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엄격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도 돼. 이 말을 한 뒤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내 맡기기 연습을 그저 무해한 마음 게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부끄러워집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감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해 나왔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 평생치의 감정이 해소된 것처럼 가슴이 쪼개지듯 열렸습니다. 이 카타르시스적인 분출이 한 단락 끝나자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판단해왔던 내면의 저 두려움 많고 문제적인 인물이야말로 실로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마음과 정신은 느낌과 생각과 희망과 두려움과 꿈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그를 방 안에 가둬두고 끊임없이 입 좀 다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불안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에너지를 훨씬 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이 교훈을 아주 어렵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렇게 씨가 뿌려지고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얻긴 했지만 내가 나와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난 후입니다. 어쨌든 나는 내 집, 숲속 고독한 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운전해가는 내내 나는 매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을 수용하겠노라는 내 맹세에 일격을 가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지요. 숲을 지나 안쪽의 들판으로 운전해 들어가는데 특유의 고요함이 흘러나와야 할 곳에서 난데없는 회전톱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샌디와 내 친구 밥 굴드가 목수용 앞치마를 두르고 한창 공사 중인 어떤 구조물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믿지 못할 광경에 나는 말 그대로 두 눈을 비벼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샌디는 해맑은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밥 굴두가 도와주겠다고 하여 같이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 목소리 톤이 어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에게 지금 당신이 집을 짓고 있는 땅이 바로 내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던 기억은 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매우 해맑은 소리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을 테니 자신이 떠나면 이 집은 내 것이 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끝내고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반응을 보이기 전에 일단 집으로 들어가 명상을 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머릿속 목소리가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저 여자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 나는 내 땅에 집이 또 생기는 게 싫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사는 것 자체가 싫은데 뭐 때문에 나한테 집이 한 채 더 필요하겠어? 세상 천지에 누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의 땅에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냐고.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생각들을 침착하게 지켜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집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였다면 목소리는 이건 기적이 아닌가. 손 하나 까딱 않고도 신이 지어주시는 두 번째 집을 갖게 되다니. 이렇게 말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었지요. 나는 내가 목소리의 삶의 운전대를 쥐어주기는커녕 그것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임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제 상황을 내 길을 가는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 길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키는 데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후자의 자유를 택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대상으로 한 내 실험의 핵심이지요. 호불호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 문제라면 삶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 앞치마를 질끈 매고 샌디의 집 짓는 일에 손을 보탰습니다. 다시 집을 짓고 있으려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풋내기가 아닌 어엿한 몫이었지요. 무언가를 처음 할 때와 두 번째로 할 때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어떤 일을 하건 제대로 알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정신력 역시 강해졌습니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은 샌디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흐름이 나를 이 상황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일종의 의식처럼 나의 일을 바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샌디의 오두막을 지으면서부터입니다. 나는 아무 일에도 나서지 않았는데 삶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듯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나는 그 힘을 섬겼습니다. 신, 그리스도, 영 등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저 신앙할 무엇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사건들은 만져질 듯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한 모든 것을 우주의 힘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삶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날 거기에 데려다 준다면 따라갈 수밖에. 완성까지는 대략 6주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오두막이었지만 샌디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는 웃음만 나오지요. 그 뒤로 내 인생의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오두막과 관련하여 벌어지게 될지를 당시의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름이 끝났고 산타페 대학의 개강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게 지켰습니다. 내가 허구한 날 매사를 통제하려 들고만 있으면 삶이 날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오롯이 수용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첫날의 강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줄 지어 들어올 때 나는 그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며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게 있나? 나는 재미도 있고 그들의 삶에 도움도 될 만한 지식이 내게 많이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일어나서 그냥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그것은 내 영적인 여정의 다음 단계, 즉 교사가 되기 위한 포석이 깔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생각하며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로드맵이 첫 시간에 모두 나왔습니다. 이미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던 것처럼 말이지요. 숲속 한가운데 차 안에 앉아서 경제학 보고서를 쓰던 때와 흡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감의 흐름이 흡인력 있는 강의로 변해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학기가 진행되어 가는 동안 이런 현상이 수업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수업 중 내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내가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에 명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끈질기게 목소리를 지켜보며 체득한 배움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응집된 전일체로 화하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의 전제는 이러했습니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이 진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제를 탐구하기 위해 물리학과, 생물학과, 심리학과, 종교가 동원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말하는 바가 결국 같은 것일 수 있는가?
내가 이런 관점으로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나는 생각으로 소일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친 사람이지요. 내가 나서서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업 하나하나가 그렇게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어쨌거나 매 수업마다 강의는 내 눈앞에 절로 펼쳐졌습니다. 수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보통 학기 초에 등록하는 학생은 20명 정도였는데 학기 말이 되면 인원은 그 2배로 늘어나곤 했습니다. 내가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수업도 있습니다. 등록한 학생은 20명인데 40명 정도의 학생이 추가로 교실에서 혹은 복도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친구를 데려왔지요. 나는 여전히 고요한 삶을 원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수행에 방해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직전에 학교에 도착했다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떠나고 교수진 회의나 학교 행사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스스로를 격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었지요. 그때는 70년대였고 나는 의식혁명의 한 가운데서 우주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었으므로 시간이 흐르자 학생들과 그들의 친구들은 내 집에서 열리는 일요일 명상 모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는 듯 산타페의 수업은 또 다른 아주 영적인 사건들이 흘러들게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필이면 내 박사 논문이 빌미가 되었지요. 나는 고프만 박사에게 내 인생은 이미 경제학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어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은 전혀 없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그가 나에게 약속 하나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호의의 차원에서 자신이 읽어볼 만한 것이면 뭐라도 좋으니 써서 논문으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지요. 나는 고프만 박사를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뜻에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나는 경유 램프를 켜고 방바닥에 앉은 뒤 그렇게 큰 약속에 걸맞을 만한 내용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쓸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곧 머리를 스쳤고 나는 고프만 박사가 그것을 읽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것은 모든 과학과 종교의 배후에 존재하는 일체성과 머릿속의 목소리에 대해 써보라고 삶이 던져준 기회 같았습니다.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처럼 말이지요. 주제가 정해지자 영감이 쏟아졌습니다. 그 글이 경제학 박사 논문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가슴과 영혼을 바쳐 글쓰기에 매진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밝혀졌듯이 완성된 글은 저만의 운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분의 소개로 한 출판사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내 논문은 진리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아마존에서 매달 몇 부씩은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탄생시킨 일련의 내맡김의 행위에 대해 주어지고 있는 적당한 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마음의 목소리를 따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입니다. 개인적인 호불호 대신 삶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 나는 어느새 목수이자 스승이자 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내면 역시 성장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짓던 명확한 선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경험한 에너지는 내가 요가와 명상을 하면서 경험했던 에너지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명상을 할 때면 그 에너지는 위를 향해 흘러서 나를 일상적 자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명상을 할 때면 그 에너지는 위를 향해 흘러서 나를 일상적 자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 있을 때면 바로 그 동일한 에너지는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강의로 폭발해 나왔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강의를 하러 오는 것과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은 놀라운 삶의 흐름이 날 그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것도 놀라운 삶의 흐름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지요. 이 목적지들 중 내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은 결과였습니다. 나의 삶은 내 맡김의 결과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설계된 삶에 둘러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날 어디로 데리고 갈 작정인지는 아무리 허무맹랑한 꿈속에서도 미처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1973년 여름, 내가 사는 곳에 매우 흥미로운 변화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쓴 것도 아닌데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 부지 주변의 6,000평 정도 되는 땅을 거의 다 사들인 것입니다. 놀랄 것도 없이 그중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명상과 요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은둔 수행자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이웃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다닥 지어진 오두막들이 주변의 숲 속에 여러 채 들어서면서 내 오후의 산책 역시 훨씬 흥미로워졌다는 점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책을 대신하기 위하여 만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에게는 책을 소개하고 이미 읽어보신 분에게는 간편하게 회독할 수 있게 해보자는 뜻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쉽게 접하고 독서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중략된 부분이 아쉬우신 분은 하단의 링크로 꼭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